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2월 2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12.3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오늘 사실상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구속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두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비상계엄을 건의를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기문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그 세력이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이야기죠.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좌파 세력의 국정 마비 시도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성수, 이하상 두 변호사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하며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서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서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 결과를 언급을 하면서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이죠. 특별한 조치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공수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 장관 등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병력도 최소한만 투입을 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1시였는데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에 투입해서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12.12 담 하나 아니면은 그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또 해제할 때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와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정말 계엄 전국을 장기화해서 언론 출판, 집회 자유를 다 봉쇄하고 과거처럼 그런 식의 계엄이 아니었고 일종의 경고성이었다. 그리고 김동연 전 장관 쪽은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현에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계엄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이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은 그것을 앞두고 김용현 전 장관도 입장을 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변호인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포고령에 포함됐던 야간 통행 금지, 그러니까 통금, 국민의 통행 금지,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초안, 김용현 장관이 가져온 초안에 들어있는 야간 통금은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 야간 통금 이게 단 하나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삭제를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괴담 비슷한 이야기들이고, 또 하나는 체포조 운영 문제입니다. 14명의 정치인을 포함해서 14명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제인데, 최근에 그 수첩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그 수첩 안에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수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수거, 체포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살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롯데리아에서 2차례의 해동, 그리고 그 메모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과연 실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보 주특기 출신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한 것인지, 그것도 아직 가려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이 수첩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계획을 짠 것처럼 이렇게 또 좌파에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 라인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 언론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해외 정보를 취득하고 해외 블랙 요원 관리를 하는데 아주 능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대로 자문을 구한 것이다. 자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정보사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이 됐죠. 그 군무원이,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에 이것을 명단을 빼돌렸다. 그래서 그때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 해외 블랙 요원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노상원에게 좀 사건 수습을 위해서 자문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서버도 국외의 국외, 그러니까는 다른 북한이나 이쪽의 해커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그런데 정통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사 후배고, 노상원이 김용현의 육사 후배고, 같은 그 부대에서 근무한 적도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정에서 또는 헌재 심리에서 또 다퉈지겠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최근 기이한 행태, 본인도 점집을 운영을 한다면서 군산인가요? 거기 또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이런 좀 기이한 행태들이 과연 계엄을 하는데 정말 핵심 역할을 했겠느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가려져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포자 명단이죠. 체포자 명단. 그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 인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13명, 14명의 명단이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 체포자 명단은 없었고, 체포조 운용 계획은 당연한 계엄 업무다. 그리고 명단 위협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체포조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은 당연히 체포 대상이 있고, 그러면은 체포조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계엄의 업무이기 때문에 체포조는 구성이 됐는데, 실제로 그 명단을
가지고 체포 대상 명단을 작성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자 명단은 그때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서 뭐 말을 들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 가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쭉 이야기를 했고,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들을 몇 군데서 했죠. 경찰청장은 이 안에 이재명에게, 민주당 이재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위정교사 무죄를 선고한 김동용 판사도 있다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노상원 그 수첩에도 무슨 뭐 체포조 뭐 이런 이야기가, 그 수거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김어준은 아예 괴담을 퍼뜨렸죠. 뭐 한동훈을 뭐 사살을 한다든가, 뭐 NLL 도발을 유도한다는 건 또 노상원 수첩에 있었고, 이거는 그 별개 이야기고, 어쨌든 이 체포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체포조 명단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그 명단들이 그때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뭐 이재명, 우원식, 또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그리고 김어준도 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죠. 권순일, 그때 재판거래 의혹에는 권순일, 그 다음에 김동현 판사, 이재명에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무죄를 때린 그런 사람들도 쭉 거론이 됐었는데, 그동안 그런 명단은 없었다는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의 입장입니다. 여인형 이 방첩사령관이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는데, 그 명단이 어디서 받은 것이냐 하니까는 김용현에게서 받았다는 그런 그 진술을 했다고 또 MBC가 한번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김용현이 명단을 작성한 것인가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는 명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또 다른 사안 진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